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이명자입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준이네 할머니 국수라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35살 때인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저는 26살에 우체국에 근무하던 남편 김철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우리는 시골 우체국 관사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살았던 곳은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관사는 비록 좁았지만 앞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 고추와 상추를 키우며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전라북도의 다른 우체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저희는 짐을 싸서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발령에 따라 전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4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는 9개 마을에서 살았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삿짐을 꾸리기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항상 우체국장 아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우체국장 부인이라고 불렀고 저 역시 그 호칭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이름으로 살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월급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고르는 눈썰미가 있었고 남은 음식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수 만드는 솜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메밀, 밀가루, 고구마, 전분 등을 섞어 만드는 제 국수는 남편의 직원 회식 때마다 빠지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메밀 반죽법과 손칼국수 재면 기술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메밀 반죽은 까다로워서 물 온도와 반죽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그 비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남편이 발령받은 9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국수 비법도 하나둘 배워나갔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멸치 육수의 깊은 맛을, 강원도에서는 감자 녹말을 활용한 쫄깃한 면발 만드는 법을, 제주도에서는 해산물을 활용한 시원한 국물 내는 비법을 익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바자회에서 제 칼국수가 항상 인기 메뉴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지역 축제가 있을 때도 이웃들이 저를 찾아와 국수를 대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취미로 봉사로 국수를 만들었을 뿐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4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68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조그만 전원주택을 마련해 둘만의 노후를 준비했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퇴직 2년 후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입원했고 3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47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사망 후 제게 남은 것은 시골 단독주택과 공무원 유족연금 7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며느리와 12살 손자 준이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 가정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8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식비, 공과금, 의료비만 해도 월 65만 원이 필요했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세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척추압박골절로 고생했는데 이는 골다공증의 합병증이었습니다. 또한 노인성 백내장이 있어 한쪽 눈 수술을 받았고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최악의 위기는 남편이 떠난 지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심해진 척추 통증으로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38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들은 기꺼이 병원비를 내주었지만 그 후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우연히 마을 노인회관 원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성껏 메밀국수를 준비해 가져갔고 모두가 맛있게 드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이장님이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국수를 팔면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2주 후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국수를 판매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그릇에 4,000원씩 받았는데 준비한 50인분이 완판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2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평생 처음으로 제 솜씨로 돈을 벌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제가 장사를 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73세 나이에 장사를 왜 하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매달 용돈을 드릴게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노모의 건강이 걱정됐을 테고 체면 문제도 있었겠지요. 중견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가 노점상을 한다고 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순종적인 주부로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가족의 결정에 반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했고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 갖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쌓아온 국수 솜씨를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 한켠에 2평 남짓한 목재 포장마차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480만 원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목공소를 운영하는 친구의 아들이 50% 할인해 주어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딴 준이네 할머니 국수라는 간판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국수로 정했습니다. 시골식 칼국수, 들깨 수제비, 냉메밀국수, 콩국수였습니다. 모든 면은 아침마다 직접 반죽해서 만들었고 국물도 천연 재료로만 우려냈습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이 있는 몸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서 특수 제작한 높은 의자를 활용했고 3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독특한 영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몸이 불편해 서비스가 느릴 수 있다는 양의 문구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손님들은 이런 저의 솔직함에 더 호감을 보였습니다. 느리지만 정성이 담긴 국수라는 점이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인근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점심 메뉴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제 국수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농장 관리자가 단체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15인분의 칼국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한 번씩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지역 소식지에 73세에 시작한 국수장인이라는 제목으로 저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는 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노년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 덕분인지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5그릇 정도 팔았는데 2개월 후에는 하루 평균 35그릇까지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월 평균 손님은 450명, 월 매출은 350만 원, 순수익은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유족연금 78만 원과 합쳐 월 308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자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국수 장사였지만 오히려 제 건강은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으로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었고 매일 아침 반죽하는 과정이 최고의 재활 운동이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치료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던 아들도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손자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는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주말마다 손자와 함께 가게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특별 비법이 담긴 시골 비빔국수 레시피를 제안했고 이 메뉴는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행복해요. 제가 반대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단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할머니 포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협력하여 지역 축제 때 할머니 국수 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직접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반죽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전통 음식 강좌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음식의 맛과 정성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도전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저를 보면 국수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우체국장 아내에서 국수 할머니로라는 자서전도 집필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메모장의 일기처럼 적던 것이 점점 분량이 늘어났고 지역 도서관 사서님의 권유로 책으로 엮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예요. 100세까지 국수 만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우체국장 아내가 아닌 국수장인 이명자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솜씨로 인정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저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촬영 전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담고 싶다며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고 손님을 대하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부산에서도 버스를 타고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척추 통증이 심할 때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수를 먹고 맛있다며 환하게 웃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제 국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손자 준이가 생각나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 국수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국수 레시피를 책으로 출판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요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의 비법이 담긴 국수 레시피가 책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이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상실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요즘은 가게 운영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신 새로운 메뉴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좋은 곤드레 국수와 도토리 국수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사람도 73세 포장마차를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상 준인의 할머니 국수를 운영하는 이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